하지만 강하다. 안녕하세요. 핵심을 콕콕 찌르는 삼지창국어 주희쌤이에요. 와, 우리가 드디어 이렇게 짤강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짤강은요, 말 그대로 짧고 강한 강의입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거든요. 한 10분 정도? 선생님 핵심이 되는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정말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효율적인 강좌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선생님 공부했는데 정리가 잘 안 돼요. 하는 친구들. 네. 그리고 선생님 저는 강의를 다 들을 시간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짤강만 들어도 핵심이 되는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리 친구들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짤강을 활용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OT 동영상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1강 듣기 전에 반드시 OT 동영상 보고 와야 돼. 자, 오늘은요, 우리 짤강의 1강입니다. 1단원에 들어가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제목이 중요하거든. 국어 공부할 때는요, 제목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제목. 삶의 기록과 성찰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다루는 글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어떤 글이 있을까요? 그렇죠. 수필 같은 경우죠. 이제 3 하면 수필이 나오지, 그치? 3학년이니까. 네. 수필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고, 전기문, 자서전, 이런 경우가 바로 다른 사람의 삶을 다룬 글인데요. 자, 이러한 글들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맞아요.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리해 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게 기본이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렇게 내용 파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가면서 읽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서 읽게 되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을 반성할 수도 있고 교훈이나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삶을 계획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1단원에서는요,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서 글을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글 쓰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시간, 우리 1단원 킹콩의 눈이라는 수필로 공부할 거예요. 수필 공부할 건데, 우리 이제 수필 들어가기 전에 핵심 개념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핵폭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핵폭탄이야. 처음 듣는 얘기야? OT 동영상 안 듣고 왔구나. 네. OT 동영상 꼭 듣고 오셔야 돼요. 선생님 강의는 핵폭탄 강의. 핵심 콕콕 찔러줘서 폭발적인 강의로 탄탄한 국어 실력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핵폭탄만큼은 그날 완벽하게 정리해야 돼. 자, 오늘은 2개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수필의 특징 정리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서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핵폭탄 기억하면서 강의 듣자. 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교환 준비했나요? 반드시 교환 준비해야 돼.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렇게 빈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우리 친구들 필기를 해야 돼요. 쓰면서 익히라는 거야. 아셨죠? 자, 핵심 개념으로 우리 첫 번째 수필의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수필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우리 3학년이잖아, 그치? 네, 1, 2학년 때 수필 공부했습니다. 자, 수필하면 우리 친구들 뭐가 떠올라요? 네, 체험이라는 말이 떠오르죠? 역시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네. 자, 수필 뭔지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이죠.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 형식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수필에서 중요한 건 뭐야? 바로 체험. 글쓴이의 삶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네.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쓰는데 형식이 자유로워요. 그렇죠? 그리고 산문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네. 자, 우리 수필의 종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경수필인데 요 경자를 기억을 해야 돼. 요 경자가
한자로 가벼울 경자입니다. 그래서 경수필은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을 소재로 했다. 즉 가볍게 쓴 수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소재로 했어. 가벼운 소재라는 거야. 가볍게 쓴 수필이고요. 감성적, 주관적, 개인적, 정서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필의 종류 두 번째, 바로 중수필이에요. 역시 요 중자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요 중자가 한자로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래서 주로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수필이에요. 자,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어.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공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근거를 제시해요. 그래서 성격이 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수필입니다. 그래서 비평적 수필과 과학적 수필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경수필은 가벼운 내용이고요. 중수필은 무거울 중자 해서 무거운 내용을 다룬다라는 거. 되셨나요? 네, 수필의 종류 확인해 봤고요. 자, 세 번째로 특징 정리해 볼게요. 요것도 있잖아요, 얘들아. 문제를 보면은 1번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특징에다가 선생님이 별표 달게 우리 친구들 체크해놔. 특정한 형식의 제약이 없다.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자유로운 형식이야. 형식의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여기 무형식이라고 돼 있는데 정해진 형식이 없다는 거야. 그렇다고 뭐 처음, 중간, 끝을 나누지 않고 막 쓰는 게 아니라 정해진 형식이 없다. 그 뜻이에요. 무형식. 형식이 자유롭고요. 두 번째, 전문적인 작가가 아니어도 쓸 수 있다. 나도 쓸 수 있고 우리 열공이들도 쓸 수가 있어. 네, 비전문적인 글이라는 거야. 누구나 쓸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적어주시고요. 일상생활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글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변잡기적. 요거는 필기하세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을 기록했다. 신변잡기적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되셨죠?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을 기록했다. 신변잡기적.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글쓴이가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바탕으로 삶의 깨달음을 전달한다.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쓰는 건데 내가 이 체험을 통해서 뭘 느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삶의 깨달음을 전달하고요. 주요 사건이나 일화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통해서 인생관 그리고 가치관이 나타납니다. 개성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 글쓴이의 생각, 인생관, 또 가치관, 성격도 드러나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독자에게 삶의 지혜나 깨달음을 전달하기 때문에 교훈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걸 전달합니다. 교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되셨어요? 네, 이렇게 수필의 특징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요 또 문제로 잘 나오는 게 나왔어요. 수필과 소설을 비교하는 거. 이거 진짜 잘 나옵니다. 그쵸? 네, 체크해 주세요. 자, 구분, 수필과 소설, 그 다음 차이점부터 볼게요. 작품 속 세계를 보면 수필은요, 실제로 있었던 거야. 체험 기억해야 돼. 그치? 글쓴이가 실제로 체험한 세계가 되겠고요. 소설은 글쓴이가 꾸며낸 거지. 또 소설하면 우리 뭐 기억해야 돼? 허구 기억해야 돼. 그치? 꾸며냈다는 거죠. 허구적 세계입니다. 차이점. 그 다음 작품 속의 나를 보면 수필은 실제로 체험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나는 글쓴이 자신이라는 거지. 글쓴이 자신, 실제 인물이에요. 그런데 소설은 뭐야? 인물, 사건, 배경 다 꾸며낸 거잖아. 그치? 작품 속의 나도 글쓴이가 꾸며낸 허구적 인물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계속 볼게요. 자, 형식을 보면 수필은 어떤 형식? 정해진 형식이 없다, 자유로운 형식이다 라고 했죠? 자유로움.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네, 이렇게 5단 구성입니다. 자, 그리고 주제를 보게 되면 수필은 글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요. 글쓴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고 이런 생각을 했다 해서 이제 글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데 소설은 어떠냐? 작품 속에 간접적으로 나타나요. 인물을 통해 말하기도 하고 사건을 통해서 말하기도 해요. 소설하면 갈등 중요하지. 이 갈등이 심화되다가 갈등이 해소되면서 주제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수필은 직접적, 소설은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공통점을 안 봤네요. 자, 공통점 보고 갈게요. 자, 수필과 소설의 공통점. 둘 다 산문 문학. 자, 산문의 반대말은 뭐죠? 운문입니다. 그쵸? 운문은 운율이 있는 거, 산문은 없는 거지.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해. 그치?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둘 다 문학입니다. 독자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준다. 우리 문학. 네, 또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걸 문학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두 번째 핵폭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글의 의미 해석하기. 자, 2번 우리 1단원에서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글을 읽을 때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서 글의 의미를 해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활동이거든요. 네, 정리해 볼게요.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때는 자, 글의 의미, 글에 나타나 있는 인물의 삶, 인물의 상황에 대응하는 태도 등을 독자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의 의미를 파악하고 아, 인물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네? 인물의 삶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태도를 보이네? 이렇게 이 인물이 상황에 대응하는 태도를 정리해 보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 나라면 이렇게 못했을 텐데,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잖아요. 그쵸? 혹은, 인물이 이렇게 하지 못한 점은 좀 아쉽다.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치? 이렇게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이냐? 이것도 이제 문제로 잘 나오는 부분이죠. 네. 삶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간접 경험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삶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가 있고요. 글쓴이의 삶에서 인생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독자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 나도 이렇게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네. 그래서 해결 방법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서 읽으면 얻는 것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소단원 1에서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핵심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중요한 문제 풀어보자.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글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의 효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인물의 삶에서 인생의 교훈 얻을 수 있지, 그치?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교훈 얻을 수 있고요. 인물의 행동을 보면서 내 삶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글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자,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읽는다고 해서 표현 방법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치?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4번, 인물의 모습을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가 있고 5번, 인물의 태도를 통해서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찾을 수 있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핵심 개념 2개 정리했습니다. 핵폭탄 꼭 복습하셔야 되고요. 우리 친구들 복습할 때 게시판에 핵폭탄 남겨주세요. 선생님 도장 쾅쾅 찍어줄게. 네. 자, 오늘도 수고했고요. 선생님하고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